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신진서 5단과 토자시 9단의 16강전입니다. 뭔가 초반은 토자시 9단이 좀 적극적이었고요. 이후 중반 이후로는 이제 신진서단이 직균형이 집이 좀 부족한 바둑이 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백도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힘을 비축을 하면서 우변의 백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바둑은 집으로는 조금 불리해 보이고요. 여기 공격을 통해서 그리고 바깥쪽 백의 열범을 통해서 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는 약간 부족해 보여요. 거기까지 또 챙기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백이 집이 많은 국면인데 또 집을 탐하나요? 흑은 백의 열범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토자시 9단이 우변 쪽 좀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실리로 격차를 벌이네요.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냥 슬슬 둬서 살려줘서는 집으로는 좀 재미없으니까 공격을 통해서 대가를 어느 정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데도 슬슬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거의 선수라고 보면 중앙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중앙을 좀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도 상대적으로 백이 약해지면 추궁할 수 있는 모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모르겠어요, 이 바둑은. 눈에 보이는 집은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백도를 추궁하면서 이득을 보면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신진서 5단의 공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받지도 않고 꼬부려 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변에서 흙집이 더 크게 나나요?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결국 하변에서 실리로 손해를 볼 거면 좌변 한 점 잡을 이유가 없네요. 지금 이게 물론 열매집 되긴 하겠지만 원래 정수는 한 이 정도 띄어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앙 쪽을. 근데 지금 실리를 탐했다가 공격당하고 하변 공격하니까 못 받고 중앙 뒀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구자로 붙이고 끊었어요. 지금 이 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이 이런 데를 두면은 중앙은 끊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뛰면 이 백돌도 수가 몇 수 안 되거든요. 하나, 둘, 5수. 이거는 서로 떨리는데 백이 더 답답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젖히는 쪽으로 이게 이걸 두면 있고 두면 이건 살짝 골치 아프네요. 흙이 골치 아픈 건가요? 이게 단수 치고 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거 잡으면은 뭐 바로 흑승이 결정되는데 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럼 다시 백승이 되거든요. 이 판 이대국 최대의 승부처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우중앙 쪽에 백돌도 있거든요. 아 이거요. 네. 네. 근데 여기 워낙 큰 불이 나서 지금 이쪽은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바로 생사가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네, 지켰는데요. 그 부분에 흑돌이 자꾸 놓여지게 되면은 이 우변의 돌도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은 다른 곳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 치고 느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은 선택권이 없고요. 네. 다른 게 없어요. 이거 늘어가지고 다음에 이 정도는 둬야 될 것 같은데 밀면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거든요.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젖혔다가는 이쪽 젖히면은 여기 둘 수밖에 없는데 꽉 이으면 이건 문제가 생긴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뒀고 다음에 흙이 여기 두면 살아요. 이 수는 여길 두면 이렇게 두고 나중에 수상전 할 때 자충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흙이 늘었어요. 굿자를 했고 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게 보류를 해두는데요. 받으면 폐 모양이라고 봐야 되나요? 골치 아픈 폐 모양. 이쪽으로 메우면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여길 두고 젖히면 단수 치고 얼핏 보면은 잡힌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6점을 따내도 다시 치중을 가요. 백이 흙이 네. 다시 치중을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완전히 산 모양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매화 육궁이라고 하는데 네. 백이 6점을 잡더라도 흙이 다시 치중을 가게 되면 그럼 패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폐 모양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흙이 우선 손을 빼고 네. 우상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대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제 네. 지금 아무튼 백은 이제 이것도 살려야 되고 흙이 여기 꼬부리면 이대마 지금 위태위태. 아무래도 봐도 이대마는 흙보다는 백 쪽이 더 위험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참 전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잡은 거는 10집이 약간 넘을 뿐이거든요. 물론 네. 한 두서너 집 되겠지만 중앙 한 칸 띈 것도 자체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달릴 일은 없었거든요.
또 흙이 먼저 두니까 중앙에 또 넓은 모양이 생겼거든요. 예. 아, 지금은 신진서우단이 공격의 대가를 어느 정도 만든 거로 보여요. 예, 지금 여기 확실하게 연결했고 다음에 젖히면 전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저는 지금 하나씩 조여가면 패의 형태로 보여요. 근데 이거 우하기 잡으면 집으로 이기거든요. 여유 있게 이기죠. 이 바둑은 역전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흙이 그렇게 나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신진서우단이 승기를 잡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패라면. 공격을 하면서 좀 포인트를 올렸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이쪽이 좀 빠르지 않았나 백의 입장에서는요. 네. 중앙을 보강해서 튼튼하게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는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패로 보여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런 걸 설마 이걸 깜빡했을까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그냥 이 석점 잡는 거는 석점 잡고 다시 잡을 때 이렇게 두면 두 집이 나거든요. 근데 요것만 생각을 했는지 근데 그렇게 예, 프로기사들에게는 어려운 수읽기는 아닌데 네.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네. 확실한 선수 미리 교환을 하고요. 아, 이걸 이쪽으로 쳐. 이건 역시 패죠. 근데 이게 뭐 깜빡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메우고 일로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중. 아, 이게 훨씬 더 쉽네요. 패도 아니네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두면 밀고 들어가서 네, 매알공으로 잡혔네요. 패도 아니었네요. 그래서 지금 아예 여길 뒀는데 이건 늘어진 패 아닙니까? 아, 늘어진 패는 아니네. 이렇게 두고 따낼 때 이렇게 메우면 되긴 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손실 아닙니까? 잠깐 이걸 두고 백이 따내도 이걸 두고 따내고 단수 쳐도 이게 백돌이에요. 따내고 따내도 치중감 잡혔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늘어진 패거든요. 그렇다면 터자시 구단의 우하기 사활은 하변 사활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네. 백 전체가 걸려 있는 패싸움. 네, 이 바둑은 지금 이런 거 당연히 다 받아야 되고 이 백이 지금 판수로 해소가 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신진서우단이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악수패감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패감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단수 치고 끊으면 나가서, 물론 자체로는 못 사는 모양인데 수가 굉장히 많고, 이 백은 수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여기만 해소가 되면은. 그래서 괜찮은 거로 보여요. 아예 살아버렸네요. 이제 본격적인 패다 이거죠. 한국팀의 네. 대국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이동훈 칠단도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박- 몇 판 끝나지 않았는데 네, 다 우리 지금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바둑은 유일하게 희망이 있어 보이고, 박정환 구단 바둑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고요. 최정 6단 바둑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못 봤는데, 아무튼 이바둑만이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가장 승리에 근접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하기만 잡으면 솔직히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거든요. 연결만 잘 되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역시 이게 한 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이런 팩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패면은 이렇게 작은 팩감까지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지금은 대마패가 걸려 있어서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자 백도 먼저 들여다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늘어진 패기 때문에, 그건 또 글로 봤습니까? 이렇게 하면 혹시 차단됐을 때 막 잡으러 오는 게 떨렸나요? 자, 오히려 지금 백이 지금 패를 들어간 상황이죠. 그 백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게, 아까 여길 먼저 들어가고 다시 한번 또 둬야 본격적인 패가 시작된다는 게 좀 괴로워 보여요. 네, 다시 단패. 모양은 바뀌었지만 다시 계속 패, 계속 패예요. 네. 거기 패감이 하나 있나요? 흑의 패감은 그쪽 만약에 받고 따내면은 백이 패감이 앞으로 나올 게 없어요.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으면 백은 여길 끊어야 될 거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쪽 단수 치는 건 이래서 큰일 납니다. 흑이 되레 잡히게 되는데요. 여길 단수 치고요.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쪽을 단수 치면은 이 축기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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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 수밖에 없고, 나갈 수밖에 없고, 단수 나가고 단수 나가고 네. 단수. 절묘하게 축이네요. 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백이. 이게 뭔가 벽이 있어서 좀 백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요.
네, 여기서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신진서 5단과 토자시 네. 9단의 대결. 저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중간 비보가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신진서 5단이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절묘하네요. 얼핏 봤을 땐 축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묘하게 축이네요. 자, 현재 16강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세 판의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영구 구리 대결은 구리 9단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박영훈 천야오의 대결, 중국의 천야오의 9단이 가져갔습니다. 자, 저희 이 중국이 2승을 차지하면서 좀 저희가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신진서 5단이 토사시 9단을 물리쳤습니다. 신진서 5단이 그동안 국내 대회에 비해서 세계대 성적이 워낙 나빠서요. 네. 국내용 아니냐 이런 오명을 들었는데 오래간만에 세계대회 8강에 진출을 하면서 드디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2명, 한국 1명의 선수가 8강전에 이름을 올려놓았고요. 자, 박정환 9단 대 커제 9단의 대국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신진서 5단이 멋진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박정환 9단은 정교한 마무리 솜씨를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착점된 수가 커제 9단이 이 우변 쪽으로 눈목자 비마 끝내기를 한 수인데요. 박정환 9단이 따꼼한 수죠. 이렇게 네. 받아주면은 당연히 백에게 이득이 될 테고요. 네, 반발을 하는 거는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맞게 되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넉점이 제압을 당하죠. 단수 쳐도 바로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잽이 성립을 했고요. 좌변의 흑도를 슬그머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해소하는 것도 크긴 하지만 해소했다가 흙이 쓱 넘어가게 되면은 날을 짜게 되면 제법 큰 집을 내고 살게 되거든요. 붙여놓는 거는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 저런 사소한 자리를 안 놓쳐요. 박정환 9단. 원래 기풍이 그렇게 매우 파괴력 있거나 뭐 전투력이 막강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박정환 구단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그런 맥점이 있나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저는 이 모양은 그냥 들여다보고 네. 막으면 느는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좌변 쪽이랑 좀 연관이 되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게 막는 곳에 돌이 오면은 사활이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패가 있긴 한데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렇게 단수 치고 있고 여기 돌이 있고 자상기 살면은 이게 빵따남 해도 이 흑돌 5점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이건 좀 신경이 쓰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붙이고 끊는 맥점을 구사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아. 치받았고 이건 그래도 뭔가 좀 소득을 올렸죠. 약간이라도 이득 받겠죠. 네. 이건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변을 이어서 이렇게 교환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건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약간이라도 이득을 받겠네요. 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 좌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네. 또 묘수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잘 된 거 아닙니까? 다음에 여기 치중 가면 이대마도 문제가 생기는 거로 보여요. 네. 골치 아픈 모양이 되니까 아예 지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패도 해소하면서 선수로 어느 정도 덤을 쌓았어요. 부분적으로는 꽤 이득 본 거 아닙니까? 이거는 100에 걸리고요. 박정환 구단이 본인의 가장 강점인 부분을 살려서 어느 정도 집으로 만회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좌변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자, 하변 쪽으로 향하네요. 이쪽 뚫는 거 요게 중요해요. 이런 게 없다면은 만약에 연결됐다 가정하면 집으로는 백이 좀 괴로웠던 그런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넉 점 잡으면서 어느 정도의 집은 백이 생겼어요. 충분히 개가를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크수 여길 두면 여길 두면 최소한 요 끝내기까지는 다 가능했던 거고요. 네. 차라리 아예 그냥 붙여서 버리는 방향을 선택을 하네요. 네. 9집. 변을 지키네요. 그러니까 잡아도 9집밖에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좌변, 하변, 그리고 우변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끝내기 숫은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16강전입니다. 자, 지금 우변이 정리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박정환 구단이 이 입구자로 이렇게 눌러가는 행마를 했는데 커제 구단이 한 번 더 젖혔고요. 이수는 올바른 대응책이에요. 반대로 이런 거 했다가는 단수 치고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득이 없습니다. 당연히 뒤로 물러서는 건 정확한 판단이고요. 네. 자, 여기도 반대로 백이 호구 쳐서 막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호구 치게 되면은 하변에만 백집이 한 20집 생기거든요. 아주 큰 자리를 뒀어요. 바둑이 좀 미세한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뭘까요? 아, 넘기 전에 하나 젖혀놓네요. 뭐 이렇게 별 뜻은 되면은 별건 없죠. 흙이 이 한 점 쪽으로 또 밀었을 때 백이 바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여기요. 네. 예, 이거 막으면 큰일 나죠. 단수 쳐서. 그러면 이 교환으로 끝내기를 뭐 약간이라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 이게 과연 큰 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결해도 예, 네. 별건 없는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거 이은 거만 하더라도 8집 정도는 최소한 돼 있는 끝내기거든요. 8집 네. 이상. 거의 10집에 가까운 끝내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흙이 60집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은 최소한 쉬운 집 확보에 여기저기 두터움이 좀 숨어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자리예요. 반대로 흙이 치는 것하고 비교하면 집으로도 몇 집 차이 나고 지금 바로 받았죠. 여기도 이제 나와 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받았고요. 원래는 그렇게 좋은 흐름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좌변에서 흙을 괴롭히면서 뭐 이런 밑에 붙이는 맥점 보여주면서 정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미세한 국면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백이 혼자 다 했거든요. 정리하고 넉점도 잡고 네. 오히려 지금은 좌변에서 예, 처리가 여기도 굉장히 크죠. 네. 지금 흙이 젖히면은 흙집이 석집이 들고 6집에다가 이게 그냥 6집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선수가 됩니다. 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7집, 8집, 9, 거의 10집 넘는 끝내기로 보입니다. 쉬운 6집.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고 보면 흙집이 쉬운 6집이에요. 백은 50대 초반까지 나거든요. 지금은 이미 역전이 됐네요, 바둑이. 그리고 남아있는 끝내기, 이 남아있는 모양은 어떨까요? 다만 뭐 아무리 잘 돼도 그렇게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네.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바둑을 세봤는데 이 정도로는 백이 여유 있게 이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기를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차이가 눈에 쏙 띄게 벌어졌네요. 네. 백집 늘어나면서 흙집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미세한 바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양이 결정되기 전에는 우선 드러나 있는 모양상으로는 좀 흙이 집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분발해야 되는 형세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 대마사활은 뭐죠? 어? 이거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끊고 단수 치더라도 있고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게 축도 아닌 거 아닙니까? 좀 네.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데 딱 호구로 연결이 예, 되는데요.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잡힌 거 아닙니까? 못 살았고 이거밖에 없고 이게 잡혔네요. 지금
방금 전에 어딜 둔 겁니까? 호구를 찾는데요. 네. 아, 지금 여기 두기 전에 마지막 수로 치받고 마지막 끝내기를 한 거죠. 끝내기를 했는데 원래 정수는 당연히 중앙을 둬야 돼요. 근데 지금 어차피 졌다고 보고 좀 돌을 던질 구실을 찾은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무리 봐도 안 되죠.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던질 곳을 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벌어진 건가요? 예, 지금은 변수가 없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100불개 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역시 박정환 구단 이렇게 조금씩 이득을 보는 이런 끝내기 실력 정말 대단하네요.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도 끝났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대진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중중 대결이었던 멍타이링 옌환 대결, 멍타이링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박정환 커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은 박정환, 신진서 두 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요. 중국은 세 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판이 세 판인데요. 한 판은 중일전, 두 판은 한중전입니다. 이동훈, 저우르양, 최정, 펑리아오 선수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두 판의 한중전 중에서 유일한 여성 선수 최정 선수 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2강전에서의 최대 이변 최정 6단의 승리인데요. 네, 두 기사가 초반에 제가 좀 큰 착각을 해서 거기서 사실 승부가 끝났는데요. 거의 계속 한일로 선수가 좀 느슨하게 두면서 좀 조금씩 추격을 허용한 게 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거의 졌다고 생각한 판을 이겨서 그런지 좀 얼떨떨한데요. 그래도 다음 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별로 그렇게 컨디션이 좋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시나오베에서도 첫 판에 지고 오고 뭐 평소랑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히 준비한다고 해서 꼭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냥 평소대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 응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정 선수의 인터뷰 함께 보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부터 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네요. 네, 32강전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에게 졌고 네, 또 믿었던 김지석, 강동윤까지 전부 낙마를 했거든요. 네, 그러던 찰나에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네. 방금 또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또 잘 웃고 귀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 판 앞에 앉으니까 명상을 하면서 다시 승부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최정 선수와 펑리아오 선수의 16강전. 자, 최정 선수가 인터뷰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 또 컨디션도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늘 하던 대로 평소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뭐 기사 입장에서는 뭐 매판이 다 똑같겠죠. 뭐 어떤 기전은 더 특별하고 어떤 기전은 더 뭐 덜 특별하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승부사에게는 매 한 판 한 판이 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평소대로 늘 똑같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은 무슨 좀 특별한 준비를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성장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대국이나 고수들을 이기면은 자신감이 생겨서 뭐 그런 정도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긴 한데 네. 자고 일어나서 바둑이 쑥 느는 경우는 없어요. 조금씩 내공이 축적이 돼서 실력이 쌓여가는 것이지. 네. 근데 최정 6단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꾸준히 공부한 지 거의 뭐 10여 년 이상 됐거든요. 네. 그동안의 내공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점점 기량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 최정 6단이 평소 모습은 굉장히 활달해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념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싱글벙글한 모습이고요. 인터뷰할 때도 또 항상 재밌게 말을 참 잘해요. 굉장히 뭐랄까 유쾌하고 발랄한 그 네. 대학생 새내기 같은 그런 평상시 모습은 그런데 네. 바둑판 앞에 앉으면은 승부사의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펑리아 오다는 저희들끼리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마샤오춘 구단과 굉장히 닮았어요, 외모가. 네. 근데 바둑 스타일도 네. 마샤오춘 구단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날렵하고 실리에 민감하고 가볍게 사뿐사뿐 두면서 네. 어렵지 않게 이겨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이 상변에 백이 놓여져 있는 돌들이 좀 사뿐해 보이긴 하네요. 반대로 최정육단은 달라요, 스타일이. 사뿐사뿐하기보다는 좀 두텁고 네. 묵직하게 두면서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 네. 전투력이 막강하고 수일기. 오늘 32강전에서 판윈러를 격침할 때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거기서 수를 내면서 역전을 시켰거든요. 네. 자, 오늘 폭넓은 바둑으로 이렇게 그려질까요? 전형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이 됐는데 네. 최정육단은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본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을 거고 펑리아우다는 백 잡고 이 정도면 잘짠 바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의 입맛에 딱 맞는 바둑이 됐어요. 그거는 패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움직이네요. 이걸 두면은 이런 식으로 패를 유도해서 괴롭히겠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포석의 틀이 좀 짜여지고 났을 때 좀 천천히 두어가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네. 최정육단답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네요.
네, 초반부터 패가 나왔는데 초반 무패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여기를 백이 먼저 이게 패를 해소하고 제압을 해도 물론 이제 크긴 한데 아주 큰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주 큰 상처를 입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를 하고 상변 침투 이게 자체로 까다로운 수예요. 상변에 그냥 패감 없이 네. 그냥 응수를 물어봐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자리를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를 한 거로 보입니다. 거길 또 들어가나요? 가뜩이나 얇은데 이런 식으로 둬서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집은 많이 차지했지만 바깥쪽이 더 얇아지지 않습니까? 길이로 놓고 네. 봤을 때는 그렇게 찬성하고 싶은 수는 아니거든요. 딱 이렇게 두 텀을 차지하면서 상대가 엷어지는 흐름, 딱 최정 6단이 좋아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집에 민감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최정 네. 6단이. 스케일 크게 두면서 상대방 도를 공격하면서 그런 데서 이득을 보면서 바둑을 만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흐름이라면. 지금 백이 나와서 차단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수가 있는데도 지금 여기를 붙였거든요. 네. 여기에 넘어가도 양옥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두 텀을 지금 잘 쌓아놓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백은 여기를 찌른 거는 이제 기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초반부터 돌이 이 선으로 가는 건 좋을 리가 없죠. 네. 여기를 끊겠다는 뜻인데 이때 이렇게 뛰는 것이 행마의 맥입니다. 아, 만약에 단수를 치면 이거는 한 점을 버리고 중앙을 막아서요. 한 점 잡더라도 막고 다음에 단수 치더라도 또 따내고 이으면 중앙이 굉장히 두텁지 않습니까? 쭉 밀어버려서 백에게 약 10집 넘는 집을 내어주고 중앙은 시커매졌습니다. 한 이만큼 둘까요? 흑돌밖에 보이진 않죠, 중앙 쪽이. 네. 이 정도라면 흑이 성공적인 바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백도 잡질 않고 중앙을 움직였고요. 다음에 막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민다던가 또는 뭐 이런 데 급소를 둔다던가 또는 뛴다던가 해서 전투가 계속 이어지겠죠. 네. 여기서 좀 더 돌들이 놓여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보통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밀거나 또는 단점이 있으니까 호구 쳐서 최정 6단이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지켰고 지키니까 이제 바로 밀고 젖히겠다는 뜻이죠. 이러고 이제 상변 쪽 저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기 붙이는 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음에 젖힌다거나 하면은 여기 찝는 수가 있어서
흙이 잘 안 되는 거로 보여요. 네. 붙이는 수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팩이 젖히고 흙이 늘고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네. 여기까지는 필연이고요. 네. 이런 데를 맞게 되면은 네. 너무 아파요. 새하얘지죠. 좌변 흙도 압박당하고 거의 절대의 자리예요. 여기까지는 절대 수순이라고 봐야겠고 붙였을 때가 거길 또 있나요? 잊고 붙이겠다는 뜻인 건가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하기 어려운 수법이에요. 그냥 붙여도 흙이 여길 잡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젖히는 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네. 치받고 젖혀서 넘는 정도로 보이는데 이 교환이 없으면 백이 찝어서 물어보는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언제든지 선수였는데요. 글쎄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붙였을 때 잡는 게 싫었다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겠네요. 네. 흙이 두텁게 그냥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진행이 싫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걸 뭐 몰라서 안 뒀을 리는 없는 기사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젖히거나 해야 될 텐데 이 교환이 없으면 찝어서 양단수를 노릴 수 있는 수법이 있거든요. 그게 싫어서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 단수 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먼저 이어놨기 때문에 그런 맛들이 사라졌어요. 고기를 끊는 게 돼요. 네. 그러니까 원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환이 없으면 못 끊어요. 찝는 네.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진짜 이건 상당한 배짱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해요. 결국 손이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차단을 시켜놓고 상변 보강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돌은 다치지만 차단을 해놓으면 오히려 백이 더 약한 돌이다. 역시 최정육단다운 수법입니다. 네, 어떤 것 같나요? 이 백돌이 아무튼 양분이 됐습니다. 네, 양분이 되면 그래도 성공 아닙니까? 네. 문제는 두 점이 위험해질 수 있느냐인데 괜찮아 보여요, 제 눈에는. 네. 이 정도면 성공적인 바둑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게 역시 이은수는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흙이 좋다면. 네. 자, 중앙 쪽으로 끊으면서 전투로 이끕니다. 아직까지는 흙이 최정 6단이 잘 싸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투만 놓고 봐도 흙이 뭐 그렇게 뭐 이상해 보이진 않고요. 이게 잡힐 리는 없지 않습니까? 두 점이? 물론 이게 잡히게 네. 되면 오히려 흙이 곤란해요. 바로 바둑이 끝날 수 있을 정도로 네. 요석인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안 잡힐 것 같아요. 자, 상변의 흙 2점, 요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최정 선수와 펑리아오 선수의 대결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뭔가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최정 6단이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바둑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이 네. 정도 흐름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서 보내드렸던 대국 박정환 커제 대국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글쎄 중반 무렵에 공격을 했는데 네. 공격에 실패해서는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끝내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가 막힌 수순으로 이득을 보면서 역전을 네. 시켰고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커제 구단이 어차피 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돌을 던진 수순을 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역시 뭐 박정환 구단의 마무리 실력은 정말 완벽합니다. 반면에 신진서 선수는 또 공격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죠. 네. 좌변에 토자시 구단이 한 10집이 약간 넘는 정도의 끝내기를 중반에 했는데 네. 제가 볼 땐 그게 패착 같아요. 중앙 쪽을 지켜뒀으면 네. 그때부터의 바둑이 아닐까 싶었는데 집을 탐하다가 소탐 대실했죠. 결국 네. 이제 공격이 시작됐고
신진서 5단이 정확한 수순으로 대마를 몰살을 시켰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또 멋진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자, 최정 선수가 또 그 기세를,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상변에서 멋진 공격력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멍타이링 옌환 대결, 멍타이링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박정환, 커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은 박정환, 신진서 두 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요. 중국은 세 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판이 세 판인데요. 한 판은 중일전, 두 판은 한중전입니다. 이동훈, 저우르양, 최정, 펑리아오 선수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두 판의 한중전 중에서 유일한 여성 선수 최정 선수 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2강전에서의 최대 이변 최정 6단의 승리인데요. 네, 두 기사가 초반에 제가 좀 큰 착각을 해서 거기서 사실 승부가 끝났는데요. 거의 계속 한일라 선수가 좀 느슨하게 두면서 좀 조금씩 추격을 허용한 게 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거의 졌다고 생각한 판을 이겨서 그런지 좀 얼떨떨한데요. 그래도 다음 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별로 그렇게 컨디션이 좋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신앙호배에서도 첫 판에 지고 오고 뭐 평소랑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히 준비한다고 해서 꼭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그냥 평소대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 응원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정 선수의 인터뷰 함께 보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네요. 네, 32강전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에게 졌고 네, 또 믿었던 김지석, 강동윤까지 전부 낙마를 했거든요. 네, 그러던 찰나에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네. 방금 또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또 잘 웃고 귀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 판 앞에 앉으니까 명상을 하면서 다시 승부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최정 선수와 펑리아오 선수의 16강전. 자, 최정 선수가 인터뷰에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 또 컨디션도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늘 하던 대로 평소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뭐 기사 입장에서는 뭐 매판이 다 똑같겠죠. 뭐 어떤 기전은 더 특별하고 어떤 기전은 더 뭐 덜 특별하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승부사에게는 매 한 판 한 판이 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평소대로 늘 똑같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은 무슨 좀 특별한 준비를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성장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한 대국이나 고수들을 이기면은 자신감이 생겨서 뭐 그런 정도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긴 한데 네. 자고 일어나서 바둑이 쑥 느는 경우는 없어요. 조금씩 내공이 축적이 돼서 실력이 쌓여가는 것이지. 네. 근데 최정 6단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꾸준히 공부한 지 거의 뭐 10여 년 이상 됐거든요. 네. 그동안의 내공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점점 기량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정 6단이 평소 모습은 굉장히 활달해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기념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싱글벙글한 모습이고요. 인터뷰할 때도 또 항상 재밌게 말을 참 잘해요. 굉장히 뭐랄까 유쾌하고 발랄한 그 네, 대학생 새내기 같은 그런 평상시 모습은 그런데 네. 바둑판 앞에 앉으면은 승부사의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펑리아 오다는 저희들끼리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마샤오춘 구단과 굉장히 닮았어요, 외모가. 근데 바둑 스타일도 네, 마샤오춘 구단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날렵하고 실리에 민감하고 가볍게 사뿐사뿐 두면서 네. 어렵지 않게 이겨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이 상변에 백이 놓여져 있는 돌들이 좀 사뿐사뿐해 보이긴 하네요. 반대로 최정육단은 달라요, 스타일이. 사뿐사뿐하기보다는 좀 두텁고 네, 묵직하게 두면서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 네, 전투력이 막강하고 수일기. 우리 32강전에서 판윈러를 격침할 때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거기서 수를 내면서 역전을 시켰거든요. 네. 자, 오늘 폭넓은 바둑으로 이렇게 그려질까요? 전형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둑이 됐는데 네, 최정육단은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본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을 거고 펑리아우다는 백잡고 이 정도면 잘짠 바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의 입맛에 딱 맞는 바둑이 됐어요. 그거는 패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움직이네요. 이걸 두면은 이런 식으로 패를 유도해서 괴롭히겠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포석의 틀이 좀 짜여지고 났을 때 좀 천천히 두어가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네. 최정육단답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네요. 네, 초반부터 패가 나왔는데 초반 무패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여기를 백이 먼저 이게 패를 해소하고 제압을 해도 물론 이제 크긴 한데 아주 큰 데미지를 입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주 큰 상처를 입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패를 하고 상변 침투 이게 자체로 까다로운 수예요. 상변에 그냥 패감 없이 네. 그냥 응수를 물어봐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자리를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패를 한 거로 보입니다. 거길 또 들어가나요? 가뜩이나 얇은데 이런 식으로 둬서 여길 두면
여기를 두면 최소한 요 끝내기까지는 다 가능했던 거고요. 네. 차라리 아예 그냥 붙여서 버리는 방향을 선택을 하네요. 네. 9집. 변을 지키네요. 그러니까 잡아도 9집밖에 안 된다 이거죠. 네. 자, 좌변, 하변, 그리고 우변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끝내기 숫은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16강전입니다. 자, 지금 우변이 정리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박정환 구단이 이 입구자로 이렇게 눌러가는 행마를 했는데 커제 구단이 한 번 더 젖혔고요. 이수는 올바른 대응책이에요. 반대로 이런 거 했다가는 단수 치고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득이 없습니다. 당연히 뒤로 물러서는 건 정확한 판단이고요. 네. 자, 여기도 반대로 백이 호구 쳐서 막은 것하고 비교했을 때 요 호구 치게 되면은 하변에만 백집이 한 20집 생기거든요. 아주 큰 자리를 뒀어요. 바둑이 좀 미세한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뭘까요? 넘기 전에 하나 젖혀놓네요. 뭐 이렇게 별 뜻은 되면은 별건 없죠. 흙이 이 한 점 쪽으로 또 밀었을 때 백이 바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요. 네. 이거 막으면 큰일 나죠. 단수 쳐서. 그러면 이 교환으로 끝내기를 뭐 약간이라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글쎄 아닌가요? 이게 과연 큰 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결해도 네. 별건 없는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거 이은 거만 하더라도 8집 정도 최소한 돼 있는 끝내기거든요. 8집 네. 이상. 거의 10집에 가까운 끝내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흙이 60집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요. 백은 최소한 쉬운 집 확보에 여기저기 두터움이 좀 숨어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자리예요. 반대로 흙이 치는 것하고 비교하면 집으로도 몇 집 차이 나고. 지금 바로 받았죠. 여기도 이제 나와 끊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받았고요.
원래는 그렇게 좋은 흐름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좌변의 흙을 괴롭히면서 이런 밑에 붙이는 맥점 보여주면서 정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미세한 국면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백이 혼자 다 했거든요. 정리하고 넉점도 잡고. 네. 오히려 지금은 좌변에서 여기도 처리가 굉장히 크죠. 네. 지금 흙이 젖히면은 흙집이 석집이 들고 6집에다가 이게 그냥 6집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선수가 됩니다. 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7집, 8집, 거의 10집 넘는 끝내기로 보입니다. 쉬운 6집.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고 보면 흙집이 쉬운 6집이에요. 백은 50대 초반까지 나거든요. 지금은 이미 역전이 됐네요, 바둑이. 그리고 남아있는 끝내기, 이 남아있는 모양은 어떨까요? 다만 뭐 아무리 잘 돼도 그렇게 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네.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바둑을 세봤는데 이 정도로는 백이 여유 있게 이긴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기를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차이가 눈에 쏙 띄게 벌어졌네요. 네. 백집 늘어나면서 흑집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미세한 바둑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양이 결정되기 전에는 우선 드러나 있는 모양상으로는 좀 흙이 집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분발해야 되는 형세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 대마사활은 뭐죠? 어? 이거 잡히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끊고 단수 치더라도 있고 지금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게 축도 아닌 거 아닙니까? 좀 네, 이렇게 칠 수밖에 없는데 딱 호구로 연결이 예, 되는데요.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잡힌 거 아닙니까? 못 살았고 이거밖에 없고 이게 잡혔네요. 지금 방금 전에 어딜 둔 겁니까? 호구를 쳤는데요. 네, 지금 여기 두기 전에 마지막 수로 치받고 마지막 끝내기를 한 거죠. 끝내기를 했는데 원래 정수는 당연히 중앙을 둬야 돼요. 근데 지금 어차피 졌다고 보고 좀 돌을 던질 구실을 찾은 것 같거든요. 지금 아무리 봐도 안 되죠.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던질 곳을 찾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벌어진 건가요? 지금은 변수가 없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100불개 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역시 박정환 구단 이렇게 조금씩 이득을 보는 이런 끝내기 실력 정말 대단하네요.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도 끝났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대진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중중 대결이었던 감이 하나 있나요? 흑의 팩감은 그쪽 만약에 받고 따내면은 백이 팩감이 앞으로 나올 게 없어요. 해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으면 백은 여길 끊어야 될 거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쪽 단수 치는 건 이래서 큰일 납니다. 흙이 되레 잡히게 되는데요. 여길 단수 치고요.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쪽을 단수 치면은 이 축기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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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 수밖에 없고 나갈 수밖에 없고 단수 나가고 단수 나가고 네. 단수 절묘하게 축이네요. 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백이. 이게 뭔가 벽이 있어서 좀 백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요. 네, 여기서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신진서 5단과 토자시 네. 9단의 대결. 저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중간중간 비보가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신진서 5단이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절묘하네요. 얼핏 봤을 땐 축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묘하게 축이네요. 자, 현재 16강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세 판의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영구 구리 대결은 구리 9단이 승리를 거두었고요. 박영훈 천야오의 대결, 중국의 천야오의 9단이 가져갔습니다. 자, 이 중국이 2승을 차지하면서 좀 저희가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신진서 5단이 토자시 9단을 물리쳤습니다. 신진서 5단이 그동안 국내 대회에 비해서 세계대 성적이 워낙 나빠서요. 네. 국내용 아니냐 이런 오명을 들었는데 오래간만에 세계대회 8강에 진출을 하면서 드디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 2명, 한국 1명의 선수가 8강전에 이름을 올려놓았고요. 자, 박정환 9단 대 커제 9단의 대국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신진서 5단이 멋진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박정환 9단은 정교한 마무리 솜씨를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착점된 수가 커제 9단이 이 우변 쪽으로 눈목자 비마 끝내기를 한 수인데요. 박정환 9단이 따꼼한 수죠. 이렇게 네. 받아주면은 당연히 백에게 이득이 될 테고요. 네, 반발을 하는 거는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맞게 되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넉점이 제압을 당하죠. 단수 쳐도 바로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잽이 성립을 했고요. 좌변의 흑도를 슬그머니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해소하는 것도 크긴 하지만 해소했다 흙이 쓱 넘어가게 되면은 나를 짜게 되면 제법 큰 집을 내고 살게 되거든요. 붙여놓는 거는 아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참 저런 사소한 자리를 안 놓쳐요. 박정환 9단. 원래 기풍이 그렇게 매우 파괴력 있거나 뭐 전투력이 막강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박정환 구단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그런 맥점이 있나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저는 이 모양은 그냥 들여다보고 네. 막으면 느는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좌변 쪽이랑 좀 연관이 되나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게 막는 곳에 돌이 오면은 사활이 좀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폐가 있긴 한데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렇게 단수 치고 있고 여기 돌이 있고 자상기 살면은 이게 빵따남 해도 이 흑돌 5점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이건 좀 신경이 쓰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붙이고 끊는 맥점을 구사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치받았고 이건 그래도 뭔가 좀 소득을 올렸죠. 약간이라도 이득 받겠죠. 네. 이건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변을 이어서 이렇게 교환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건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약간이라도 이득을 받겠네요. 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 좌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네. 또 묘수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잘 된 거 아닙니까? 다음에 여기 치중 가면 이대마도 문제가 생기는 거로 보여요. 네. 골치 아픈 모양이 되니까 아예 지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패도 해소하면서 선수로 어느 정도 두텀을 쌓았어요. 부분적으로는 꽤 이득 본 거 아닙니까? 이거는 100에 걸리고요. 박정환 구단이 본인의 가장 강점인 부분을 살려서 어느 정도 집으로 만회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좌변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자, 하변 쪽으로 향하네요. 이쪽 뚫는 거 요게 중요해요. 이런 게 없다면은 만약에 연결됐다 가정하면 집으로는 백이 좀 괴로웠던 그런 상황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넉 점 잡으면서 어느 정도의 집은 백이 생겼어요. 충분히 개가를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크수. 제2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신진서 5단과 토자시 9단의 16강전입니다. 뭔가 초반은 토자시 9단이 좀 적극적이었고요. 자, 이후 중반 이후로는 이제 네. 신진서단이 직균형이 집이 좀 부족한 바둑이 되니까 아주 네. 적극적으로 백도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힘을 비축을 하면서 우변의 백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바둑은 집으로는 조금 불리해 보이고요. 여기 공격을 통해서 그리고 바깥쪽 백의 열범을 통해서 좀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는 약간 부족해 보여요. 거기까지 네. 또 챙기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백이 집이 많은 국면인데 네. 또 집을 탐하나요? 흑은 백의 열범을 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토자시 구단이 우변 쪽 좀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실리로 격차를 벌이네요. 네. 네,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냥 슬슬 둬서 살려줘서는 집으로는 좀 재미없으니까 공격을 통해서 대가를 어느 정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데도 슬슬 단점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거의 선수라고 보면 중앙을,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중앙을 좀 만들어놓은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도 상대적으로 백이 약해지면 추궁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아직 모르겠어요, 이 바둑은. 눈에 보이는 집은 약간 부족해 보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백도를 추궁하면서 이득을 보면은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신진서 5단의 공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 받지도 않고 꼬부려 버렸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네. 거죠? 오히려 하부연에서 흙집이 더 크게 나나요?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이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결국 하변에서 실리로 손해를 볼 거면 좌변 한 점 잡을 이유가 없네요. 지금 이게 물론 열매집 되긴 하겠지만 네. 원래 정수는 한 이 정도 뛰어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앙 쪽을. 근데 지금 실리를 탐했다가 공격당하고 하변 공격하니까 못 받고 중앙 뒀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구자로 붙이고 끊었어요. 지금 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이 이런 데를 두면은 중앙은 끊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뛰면 이 백돌도 수가 몇 수 안 되거든요. 하나, 둘, 5수. 이거는 서로 떨리는데 백이 더 답답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젖히는 쪽으로 이게 이걸 두면 있고 두면 이건 살짝 골치 아프네요. 크게 골치 아픈 건가요? 이게 단수 치고 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거 잡으면은 뭐 바로 흑승이 결정되는데 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럼 다시 백승이 되거든요. 이 판 이대국 최대의 승부처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우중앙 쪽에 백돌도 있거든요. 아, 이거요. 네. 예. 근데 여기 워낙 큰 불이 나서 지금 이쪽은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바로 생사가 지금 위태위태하거든요. 네, 지켰는데요. 그 부분에 흑돌이 자꾸 놓여지게 되면은 이 우변의 돌도 신경이 쓰이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치고 느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은 선택권이 없고요. 네. 다른 게 없어요. 이거 늘어가지고 다음에 이 정도는 둬야 될 것 같은데 밀면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거든요.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까지 젖혔다가는 이쪽 젖히면은 여기 둘 수밖에 없는데 꽉 이으면 이건 문제가 생긴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돕고 다음에 흙 여기 두면 살아요. 그수 이 수는 여길 두면 이렇게 두고 나중에 수상전 할 때 자충을 만들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흙이 늘었어요. 굿자를 했고 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게 보류를 해두는데요. 받으면 폐 모양이라고 봐야 되나요? 골치 아픈 폐 모양. 이쪽으로 메우면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여길 두고 젖히면 단수 치고 얼핏 보면은 잡힌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6점을 따내도 다시 치중을 가요. 백이 흙이 네. 다시 치중을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완전히 산 모양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매화 육궁이라고 하는데 네. 백이 6점을 잡더라도 흙이 다시 치중을 가게 되면 그럼 패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폐 모양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흙이 우선 손을 빼고 네. 우상에서 흘러나온 백도를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대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제 네. 지금 아무튼 백은 이제 이것도 살려야 되고 흙이 여기 꼬부리면 이대마 지금 위태위태. 아무래도 봐도 이대마는 흙보다는 백 쪽이 더 위험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참 전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잡은 거는 10집이 약간 넘을 뿐이거든요. 물론 네. 열 한 두서너 집 되겠지만 중앙 한 칸 띈 것도 자체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시달릴 일은 없었거든요. 또 흙이 먼저 두니까 중앙에 또 넓은 모양이 생겼거든요. 네. 지금은 신진서우단이 공격의 대가를 어느 정도 만든 거로 보여요. 지금 여기 확실하게 연결했고 다음에 젖히면 전체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저는 지금 하나씩 조여가면 폐의 형태로 보여요. 근데 이거 우학이 잡으면 집으로 이기거든요. 여유 있게 이기죠. 이 바둑은 역전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흙이 그렇게 나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신진서우단이 승기를 잡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패라면. 공격을 하면서 좀 포인트를 올렸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이쪽이 좀 빠르지 않았나 백의 입장에서는요. 네. 중앙을 보강해서 튼튼하게 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는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패로 보여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런 걸 설마 이걸 깜빡했을까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그냥 이 석점 잡는 거는 석점 잡고 다시 잡을 때 이렇게 두면 두 집이 나거든요. 근데 요것만 생각을 했는지 근데 그렇게 프로기사들에게는 어려운 수일기는 아닌데 네.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확실한 선수 미리 교환을 하고요. 아, 이걸 이쪽으로 쳐. 이건 역시 패죠. 근데 이게 뭐 깜빡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메우고, 아, 일로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중. 아, 이게 훨씬 더 쉽네요. 패도 아니네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두면 밀고 들어가서, 네, 매알공으로 잡혔네요. 패도 아니었네요. 그래서 지금 아예 여길 뒀는데 이건 늘어진 패 아닙니까? 아, 늘어진 패는 아니네. 이렇게 두고 따낼 때 이렇게 메우면 되긴 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손실 아닙니까? 잠깐 이걸 두고 백이 따내도 이걸 두고 따내고 단수 쳐도 이게 백돌이에요. 따내고 따내도 치중감 잡혔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늘어진 패거든요. 그렇다면 터자시 구단의 우아기 사활은 하변 사활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네, 백 전체가 걸려 있는 패싸움. 네, 이 바둑은 지금 이런 거 당연히 다 받아야 되고 이 백이 지금 판수로 해소가 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신진서우단이 괜찮아 보여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악수패감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패감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단수 치고 끊으면 나가서 물론 자체로는 못 사는 모양인데 수가 굉장히 많고 이 백은 수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여기만 해소가 되면은 그래서 괜찮은 거로 보여요. 아, 아예 살아버렸네요. 이제 본격적인 패다 이거죠. 한국팀의 네. 대국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이동훈 칠단도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박- 몇 판 끝나지 않았는데 네, 다 우리 지금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 바둑은 유일하게 희망이 있어 보이고 박정환 구단 바둑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고요. 최정 6단 바둑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못 봤는데 아무튼 이 바둑만이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가장 승리에 근접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아기만 잡으면 솔직히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거든요. 연결만 잘 되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역시 이게 한 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이런 패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패면은 이렇게 작은 패감까지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지금은 대마패가 걸려 있어서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자 백도 먼저 들여다보는데요.
지금은 이제 늘어진 패기 때문에 그건 또 글로 갔습니까? 이렇게 이으면 혹시 차단됐을 때 막 잡으러 오는 게 떨렸나요? 자, 오히려 지금 백이 지금 패를 들어간 상황이죠. 그 백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게 아까 여길 먼저 들어가고 다시 한번 또 둬야 본격적인 패가 시작된다는 게 괴로워 보여요. 네, 다시 단패. 모양은 바뀌었지만 다시 계속 패, 예, 계속 패예요. 네. 거기에 패